여러분 영화 한산을 보셨나요? 포스터 한산 용의 출연 포스터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운명을 바꿀 압도적 승리였다. 김한민 감독 작품 절찬 상영주 이렇게 나옵니다.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키고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하객진 전법을 사용해서 일본 수군을 대파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영화 한산이 나온 출시된 기념으로 여러분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16세기 일본과의 대립. 16세기면 1500년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500년대죠. 1500년대 삼포해련과 을묘외변이 있었습니다. 15세기에 비교적 안정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는 16세기에 이르러서 대립이 어떻게 되었다? 격화되었다. 일본인의 무역 요구가 더욱 늘어난 데 대하여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중종 때에 삼포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종 때 을묘해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놈 세계의 중3임을 사정하는데 명을 끊어 이렇게 해서 안기법으로는 정리를 했어요. 중3임을 또 사량진 외번이 나와요. 그래서 중3임을 사정하는데 명을 끊어 그래서 명종 때 을묘 외변을 계기로 일본과 국교가 단절이 됩니다. 자, 을묘 외변을 좀 더 살펴보면 삼포를 개항한 이후 외인들은 약조를 지키지 않고 자주 소란을 피웠다. 특히 1555년 명종 10년에 70여 척의 배를 몰고 전라남도 연안 지방을 습격해왔다.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가 일시 단절되었죠. 그리고 비변사가 설치가 됩니다. 비변사가 설치가 되죠.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였죠. 또 일본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16세기 일본과는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다. 삼포해란과 을묘해변이 있었고 중종 때 삼포해란, 명종 때 을묘해변이 있었고 이 을묘해변 이후에 국교가 단절이 되었다. 일본과의 교류는 일시 단절되었죠. 그리고 뭐가 설치되었다?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군사 문제를 전담하는 임시기구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의 정세는 어떻게 되었나? 조선은요, 국방력이 아주 약화가 됩니다. 국방력 약화와 일본 정세에 대한 붕당 간의 인식 차이. 쉽게 얘기하면 나라를 지킬 군대는 약해졌고요. 붕당 정치로 외세가 쳐들어올 때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조 때부터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하면서 붕당 정치가 이루어졌죠. 그전에는 뭐예요? 또 사화가 있었죠. 무호갑자 기묘을사 4대 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면서 그 다음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도 단단하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은 정치가 안정되었을 때 가능한데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말에 1500년대 말이죠. 임진왜란 딱 터지기 즈음이죠. 국방력은 더욱 약화되고 일본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붕당 간의 차이를 보이는 등 국론이 일치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이 일본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도 붕당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통신사 파견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신사 파견.
자, 이건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1590년이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태 전이에요. 정사 황윤길과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가게 되죠. 일본으로 건너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를 만나고 귀국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일본이 반드시 뭐 할 거다,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안 쳐들어온다,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요, 동인 김성일의 부사로 갔던 동인이었던 황진도 쳐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김성일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라는 입장이 훨씬 강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거다, 외놈들이 쳐들어올 거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당시에 집권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동인이요, 동인 김성일이 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당시 동인이었던 유성룡도 누구의 의견에 찬성했다고요? 김성일의 의견에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놈들에 맞서서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는 쳐들어올 거다라는 게 더 의견이 강했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동인 김성일의 부사로 따라갔던 황진도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안 쳐들어올 거다 김성일의 의견에 찬성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마저도, 유성룡마저도. 당시 일본의 답서에는 뭐가 있었다? 정명가도, 명을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줘라 뜻하는 글이 있어 침략의 의도가 분명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이 분당 정치 때문에. 이거 진영주의죠, 진영주의. 그리고 당시 이인은 만원봉사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외우기도 쉽네요. 만원봉사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이죠. 당시 일본의 정세,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했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고 철저히 준비한 끝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다?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했죠. 임진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제 발발했습니다. 부산진에서 정발이, 그리고 동래성에서 송상현이 싸웠지만 게임이 안 돼요.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발과 송상현이 분전하였으나 끝내 함락되고 말았다. 그리고 왜군이 북상합니다.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한양을 향하여 북상하기 시작하였죠. 조금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전투를 하도록 장수를 이제 군대와 함께 보내죠. 충주 싸움, 누가요? 신립장군이 충주에서 모여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탕금대 전투다라고 얘기하는데,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쳐요. 그러나 무기와 전력의 열세로 패하였다. 배수진을 친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수진은요, 그러니까 화력은 비슷한데 인원수가 좀 부족해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도망갈 길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배수진을 치죠.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오는 적들을 내가 싸워서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싸우겠죠. 이때 배수진을 치는 거고요.
그 당시 일본 놈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수진을 친들 조총으로 계속 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했어야 돼요? 유격전을 펼쳤어야죠. 의병들이 펼쳤던 유격전술을 썼어야 됩니다. 험준한 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산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산을 이용해서 유격전을 펼쳐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어디로 피난을 해요? 의주로 피난합니다. 그러니까 한양에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명예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왜군이 어디를 점령했어요?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왜군은 한양을 점령하고 북상을 거듭하여 평양과 함경도 지방까지 침입하였죠. 이렇게 됐습니다. 임진왜란은 지금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일본 놈들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왕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의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더 쳐들어오면 어디로 튀려고? 왜?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아까 한산 용해출연 이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산이란 영화를 꼭 좀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하고만 있었느냐? 절대 아니다. 수군과 의병의 승리가 있었다. 먼저 왜군의 침략 작전은 수륙 병진 작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이죠, 물. 육지죠.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로 나란할 병자 나아갈, 나란히 서로 진격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수군을 통해서 물자와 또 군량미를 보급하고 육군이 막 쳐들어 올라가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왜군의 침략 작전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고 했던 수륙 병진 작전이었죠. 그런데요, 이들의 작전이 제대로 됐을까요?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이순신의 활약과 수군의 승리가 있습니다. 즉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이 좌절되었죠. 육군은 계속 전쟁에서 졌습니다. 계속 졌는데 이겼습니다 하고 장계가 올라오죠. 그게 바로 이순신의 수군이었습니다. 먼저 침략 대비,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준비를 했죠. 왜군의 침입이 있기 1년 전에 전로와 좌수로 부임한 이순신은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뭘 만들었어요? 판옥선을 만들었고요. 또 뭘 만들었어요?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함과 무기를 정비하고 수군을 훈련시켰죠. 또 군량미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옥포에서 처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옥포의 승리는 옥보다 소중하죠. 옥포의 승리는 옥보다 소중하다. 최초의 승리, 첫 승리는 옥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옥포인가요? 예, 그렇게 외우면 행복하겠죠. 이순신은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자 8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사천, 당포, 당항포 등지에서도 대승하였다. 사천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선보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번 영화로 나왔던 뭐요? 한산도 대첩이 있게 됩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에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일본 놈들의 수륙 병진 작전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한산도 대첩으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죠. 한산도 대첩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수호할 수 있었고요.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은 좌절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요, 옥포해전 보이시나요? 여기 옥포해전이 있습니다. 여기 옥포해전이 있죠. 그 다음 당포해전이 있죠. 옥포해전, 당포해전. 그죠? 그 다음 여기 뭐 있어요? 한산도 대첩 보이죠? 한산도 대첩.
이 부산포 해전도 보이고요. 그다음 명량대첩 보이죠? 명량대첩. 그 명량이란 영화가 여기 명량대첩을 소재로 해서 영화가 나왔던 거죠. 나중에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미 만들었다고 했던가요? 역시 가서 볼 겁니다. 개봉하는 날 가서 볼 생각이에요. 노량대첩입니다. 노량대첩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옥포해전은 뭐라고 얘기했죠? 옥포해전, 옥보다 소중하다, 최초의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은 살수대첩 있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당과의 전쟁이었고요. 귀주대첩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였죠. 한산도 대첩이 있네요. 외놈들과의 전쟁에서 한산도 대첩 승리했죠. 이순신의. 그러면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은 뭐가 있을까? 한산도 대첩이 있고요. 그 다음 진주대첩인데 요건 진주는 전쟁이 그 전투가 2번 있었죠. 1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행주대첩. 이순신의 3대 대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산도 대첩이 있고요. 그 다음 명량해전이 있고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진주전투는 1차와 2차가 있죠. 1차는 승리합니다. 이걸 우리가 진주대첩이라고 해요. 당시 진주 목사 김시민, 의병장 곽재우 등이 이 전투에 참여했죠. 2차는 패배합니다. 고종우, 최경혜, 김천일 등의 의병장이 전사하고 이때 논개가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논개, 진주 남강 촉성루에서 논개가 적장 계단위를 껴안고 투신해가지고 죽었던 논개의 의로운 죽음이 이 진주 2차 전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승전보가 올라가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난 무장부대인 의병들의 항쟁이 있게 됩니다. 육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왜군과 싸워서 향촌 사회를 지켜냈다. 누가 주축이었다? 농민이 주축이었다. 그 다음 전직관리와 사립양반 그리고 승려들이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죠. 의병장이 되고 농민들은 의병이 되었죠. 이들의 활동을 보면요. 당연히 그 지역 질이 아주 밝죠. 그래서 향토 지리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고 그에 알맞은 전술, 유격전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적이 쳐들어올 만한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하고 또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적은 병력으로도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 의병들은 관군에 편입합니다.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서 조직화되었고 그러므로 관군의 전투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자, 전란의 극복과 영향을 살펴봅시다. 전왕의 반전. 이순신의 수군이 있었죠. 또 의병의 승전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또 누가 참전을 해요? 명이 참전하게 되죠. 명나라는 조선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조선 땅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랬어요. 명의 영토로까지 일본 놈들이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았죠. 전쟁터가 조선 땅으로 되도록 그럴 의도였죠. 그러니까 명의 땅으로까지 일본 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명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군과 의병의 승전으로 조선은 전쟁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명의 원군을 보면 1차에는 조승훈이 들어오죠. 2차에 이여송이 들어옵니다. 2차가 그래서 이여송인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뭐였어요?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후에 행주대첩에서 승리하게 되죠.
조선군과 명나라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관군과 백성들이 또 합심하여 행주산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죠. 이걸 우리는 행주대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하여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제 조선군도 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죠. 조선군도 훈련도감을 설치합니다. 조선도 전열을 정비하여 왜군의 완전 축출을 준비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대의 편제와 훈련 방법을 바꾸었다. 그리고 속옷법을 실시했다. 속옷법을 실시하여 지방군 편제도 개편하였다. 군대에 대해선 훈련도감 설치 이후에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5개의 군형이 설치되죠. 이걸 우리는 5군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군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금이형의 5군형 체제로 조선 후기에는 바뀌게 됩니다. 지방군은 속옷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 무기의 약점을 보완했죠. 전쟁을 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와중인데 틈나는 무기를 지금 개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도 제작했고, 그래서 일본 놈들과 이제 싸울 때 우리도 좀 이겨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경상도 이 바닷가로 내려가서 여기에 진지를 구축한 뒤에 이제 그 강화를 서로 휴전회담을 하게 돼요. 휴전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죠. 여기 나왔네. 말을 퍼붓게. 자, 휴전회담이 있었는데 이 휴전회담이 결렬됩니다. 3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게 뭐예요? 정유재란입니다. 자, 왜군 격퇴. 이제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했고요. 또 이순신은 어떻게 했어요? 직산에서 격퇴하고 명량해전을 통해서 일본 놈들이 다시 바다를 돌아서 또 한양까지 들어오려고 했던, 남해를 돌아 황해를 거쳐서 들어오려고 했던 일본 놈들의 이 야욕을 명량해전으로 야욕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왜군은 다시 남해안 일대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군이 철수하죠. 누가 죽어버려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관군과 의병의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의병들 이름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함경도 길주에서 정문부죠. 나중에 정문부는 북관대첩피로 조금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묘양산에서는 서산대사 휴정, 그 다음 평양 탈환에 또 유성룡이 활약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금강산에선 유정, 삼행대, 평양성 탈환할 때 이 승병들이 같이 합류해요. 연안지방의 이정암, 그 다음 행주대첩 권율 장군이죠. 그 다음 충주전투 신립, 이때 죽잖아요. 그 전에 상주전투에서 이 역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의병대장과 좀 이렇게 좀 섞어서 얘기를 해버렸네요. 금산전투 조원과 영주대사, 그 다음 한산도대첩 이순신 장군, 진주열전 김시민, 또 곽재우가 같이 참여하죠. 그 다음 담양의 고경명, 나주의 김천일, 그 다음 명량대첩 이순신, 이런 활동들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발발과 전쟁 초기의 주요일지. 전쟁 발발 이전의 일지를 보면 1575년 3월에
대마도주가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해 배를 만들고 있다고 알려와요. 1583년에 이인은 10만 양병설을 건의하죠. 1587년 남쪽에 암행의사를 파견하고요. 1590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황윤길, 김성희를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합니다. 서인이었던 황윤길 통신 정사로 파견되어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동인이었던 통신 부사로 갔던 김성일은 안 쳐들어올 것이다. 분당 정치로 인해서 대비를 못했죠.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이순신이 전라자수사로 임명이 됩니다. 3월 통신사에 귀한 보고가 있고요. 파견에서 돌아와서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5월에 일본 사신으로부터 1년 뒤에 길을 빌어 명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정명가도죠. 통고를 받았다. 전쟁 초기 주요 일자 봅시다. 1592년이죠. 일본군 21만 명 조선에 침략합니다. 부산진 함락당하죠. 동래선 함락당합니다. 관군 8,000명 충주에서 대피하죠. 이일 장군입니다. 선조 한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죠. 충주는 신립 장군이었죠. 그 다음 곽재우, 조원 등 의병을 일으키고요.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고요. 이순신이 옥포에서 최초로 승리하죠. 처음 승리입니다. 이겼습니다 하고 일본군이 평양을 점령하고요. 선조는 의주로 피신합니다. 임진왜란 발발과 전쟁 초기의 주요 일지였습니다. 자, 전세의 역전, 임진왜란기의 주요 일지 살펴봅시다. 1592년 이제 명군이 도착해서 7월 8일 날 한산도 대첩이 있었죠. 하객진 유명해요. 이순신이 제일권을 장악합니다. 명나라 대표 심의경이 평양에서 일본군과 회담을 시작합니다. 휴전회담 시작하죠. 그런 와중에 진주대첩이 있겠네요. 진주대첩에서는 이장손이 비격진천례를 발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1593년으로 가면 평양을 수복하죠. 그리고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진주성 2차 전투에서 함락당하면서 논개가 죽게 되죠. 일본군과 명군 철수 시작하죠. 1594년 조선에서는 이제 훈련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소고군을 편성하게 되죠. 1596년 서자 출신 이몽학이 홍산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임진왜란 중에도 뭐예요? 난이 있었죠. 의병장 김덕령이 옥사하고요. 모함을 받아서 옥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토요토미가 조선 재침 명령을 해서 1597년 1월에 일본 놈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걸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무고로 하옥됩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하옥되게 되죠. 명군 2차 출병이 있고요. 이제 이순신이 무고로 하옥되고 조선 수군인 원균이 지휘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칠천량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만들어 놓았던 그 많은 배들, 이순신 칠천량에서 대패하면서 그리고 원균도 전사했죠. 그 배들이 거의 불타버립니다.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다시 되었죠. 그래서 너무도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척을 더 만들죠. 그래서 13대 133이라고 하는 명량해전이 있게 됩니다. 1598년 토요토미 히데요시 히틀러 같은 놈이 죽자 일본군이 철수를 시작하고요. 올 때는 니네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니네 마음대로 못 간다 이 새끼들아.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순신 장군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영웅도 아니요 성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최초의 승리는 옥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옥포해전이 최초의 승리였죠. 거북선이 처음 출동한 것은 거북선과 뱀은 둘 다 파충류래요. 그래서 살을 뱀사로 생각해가지고 뱀에서 거북이를
연상기억법으로 외울 수 있죠. 한산도 대첩에서는 항날개 전법, 하객진 전법을 이용합니다.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건 한산이란 영화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유재란 1597년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죽죠.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에 복귀하고요. 명량 대첩이 있습니다. 13대 133척의 대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노량 대첩에서 이순신은 전사하게 되죠. 이순신 좀 살펴봅시다. 1572년 28살 때 훈련한 별과에 응시했으나 달리던 말이 넘어지며 다리가 부러져 실격되었다. 1576년 몇 살이요? 32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면서 32살 됐다고 슬퍼하지 마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라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직이 이제 시작됩니다. 1591년 전라 자도 수군 절도사로 승진한 뒤 좌수영에 부임하였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옥포해전 처음 승리했고요. 사천해전, 거북선 처음 사용했고요.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이 있고 앙골포해전이 있고 부산포해전이 있게 됩니다. 그죠? 한산도 대첩 이후에 부산포해전이네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1593년 부산과 웅천에 있던 일본군을 격파하고 진영을 여수에서 한산도로 옮겨서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1594년 2차 당항포해전이 있었네요. 육군과 합동작전도 하여 장문포해전에서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1597년 일본의 관계에 빠져 적장을 놓아줬다는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고 서울로 압송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이라고 하는데 이놈이 6일 전에 이미 상륙했으므로 만약에 조선 정부에서 선조가 야 출동해라 라고 했는데 만약 출동했다면 오히려 당했겠죠. 그래서 출동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았다. 그래서 이순신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우의정 정탁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고 도원수 권율의 밑에서 백의종군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일반 백의가 뭐예요? 백의 흰옷 입죠. 그 장군들은 보면 지휘관들은 홍의를 입거나 청의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그 병사들은 백의를 입었죠. 그래서 백의를 입고 이제 일반 병사가 되어서 군대에 참여하는 걸 우리는 백의종군이라고 합니다. 1597년 4월 16일 백의종군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어머니의 죽음을 맞고 쓴 일기 내용입니다. 구정비가 내렸다. 영구를 상해에 올려 씻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을 바라보고 통곡하니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리고 나니 비가 많이 쏟아졌다. 나는 기력이 다했고 남쪽으로 가야 할 길이 또한 다급하여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지금 이게 뭐라고요? 백의종군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지에까지 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빨리 죽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이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1597년 이순신의 후임 원균이 이끄는 조선함대는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다시 8월 3일 삼도수군 통제사로 제명된 이순신은 저처럼 속 좁은 사람은 나 안 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다시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의 대결은 13대 133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제해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병법에 이르기를 꼭 죽으리라 결심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꼭 살리라고 마음먹고 싸우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지켜내면 넉넉히 1000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죽기를 각오하고자 싸우자 라고 하는 거죠. 1598년 2월 고금도로 진영을 옮긴 뒤 도요토미의 죽음과 함께 철수하려는 일본군과 맞서 11월 노량에서 명나라 제독 진림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혼전을 벌이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이게 노량해전이죠. 참 대단한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우리도 자랑할 만한 장군이 있잖아요. 누구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의병장의 활약 봅시다. 자, 먼저 곽재우, 경상도 의령이죠. 최초의 의병이고 우리가 홍의장, 붉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홍의장군이라고 하죠. 진주에서 김시민과 진주대첩 1차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인홍, 경상도 합천이죠. 북인이었다. 대북파. 이후에 이 북인들이 권력을 쥐게 되죠. 홍원수, 경기도 안성. 아들 홍계남은 이몽학에 난 토벌에도 공을 세웠다. 조헌, 충청도 옥천이죠. 금산에서 청주를 수복한 후 금산에서 고경명 영규대사 등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했다. 고경명, 전라도 장 출신이죠. 금산에서 전사하였다. 전라도 장흥에서 일어났죠. 금산에서 전사했다. 아들 고종후도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전사했다. 여러분, 의병장 이름 알아두는 거 시험에 나오는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이 번영은 누군가의 희생에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김덕령, 전라도 담양에서 거병하였죠. 담양에서 일어나 남원에서 활약하였으나 적의 책략으로 이몽왕난에 관계되었다고 옥사당했다. 김천일, 전라도 나주죠. 진주성 2차 전투에서 고종호와 함께 전사하였다. 정문부, 함경도 경성 길주 일대를 회복하였습니다. 서산대사 휴정, 승장이었죠. 평안도 묘양산에서 기병하여 승병운동을 일으켰다. 제자로 유정, 삼형대사, 영규, 금산에서 전사했죠. 처형 등의 제자를 두었다. 유정, 송훈대사라고 하죠. 또는 삼형대사라고도 합니다. 금강산에서 기병하였다. 평양 탈환에 활약하였다. 이후에 사신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포로를 송환하였고 사명당이라 불렸다. 이정암, 황해도죠. 황해도 일대의 요충지를 장악했다. 임중령, 황해도죠. 중화에서 기봉하여 안주, 점주, 평양 탈환에 활약하였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졌습니다 할 때에 이겼습니다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장계가 올라왔고, 또한 의병장들이 각처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의병들의 그 피에 의해 여러분의 지금의 이 번영을,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북한대첩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100년 만에 귀환한 북한대첩비가 3일절인 1일 북한으로 인도됐다. 북한대첩비는 함경도 의병장 정문부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격퇴한 공로를 이뤄 1709년 그에 의거 장소인 함경도 길주에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 놈들이 훔쳐갔죠. 그래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2006년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죠. 그래서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대첩비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정문부 의병장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만인의총 살펴볼까요? 전북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입니다. 여러분 전북 남원에 오시면 가볼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그 중에 반드시 이 만인의총을 꼭 가보셔야 됩니다. 만인의총과 남원 성터와 남원 교룡산성을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정유재란 때 외적을 맞아 남원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민관군을 합장한 무덤이 만인의 총이죠. 선조 30년 8월 5만 6천의 왜군이 남원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였죠. 성 안에서는 정기원 이봉남의 지휘 아래 민관군이 굳게 뭉쳐 성을 방어하였으나 결국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주민과 관군이 죽음을 맞았죠. 난이 끝난 뒤에 순절한 이들을 한 곳에 묶고 그들을 추모하는 사당을 지었으며 광해군이 이 사당을 충렬사라고 이름 지었다. 원래 이 남원성이 있었고요. 평지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룡산을 둘러서 이렇게 교룡산성이 있었어요. 산성. 근데 이 정유재란 때 일본 놈들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자 명나라 장수 양원이 이 평지성에서 일본 놈과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시 조선의 장수들은 이 산성으로 가서 우리가 이 일본 놈들과 싸워야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양원이는 평지성에서 싸우기로 합니다. 지휘권이 명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평지성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산성, 교룡산성은 만약에 교룡산성에서 전투를 했었다면 외놈들에게 그렇게 섣불리 함락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룡산성은 산세가 험하고요. 또 그 안에는 우물도 많고요. 충분히 이 전투를 벌이기에 무기가 열세인 이 조선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평지성 전투에서 죽어서 이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묻었죠. 아까 저 명나라 장수 양원이는 도망갑니다. 아이 나쁜 놈이에요. 도망가 버렸죠. 하긴 그쵸. 마음이 아파요. 외란의 영향 볼까요? 국내 인명 손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죽거나 잡혀갔죠. 왜군에 의해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나가사키의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유럽 등지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재정은 궁핍했죠. 토지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없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고 식량이 부족하였다. 전쟁 전에 170만 결에 달했던 토지 결수도 54만여 결로 약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신분제도 동요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동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비문서의 소실, 납속책, 공명첩 등의 요인으로 양인이 양반이 되고 노비가 양이 됨으로써 조선 전기의 엄격한 신분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납속책은 뭘까요? 흉년이나 병난 시 재정난 타계와 구유를 위해 공물을 국가에 바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거나 천인을 면하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국가에다 좀 뭘 바쳐라. 그래서 그걸 바치는 사람에게 뭘 줬어요? 벼슬을 주거나 또는 뭐예요? 너 천인 하지 마. 양인으로 올려줄게. 이게 납속책이에요. 신분이 상승될 수 있었죠. 그 다음 공명처분요. 빌공짜죠. 이름이 비어있어.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명예직 임명장이다. 그러니까 이 부유층은 돈을 주거나 곡식을 주면 관직, 물론 명예직이지만 관직 임명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몽왕의 난이 있네요.
서자 출신 이몽학의 난과 같은 밀란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이몽학은 1590년 왕실 서울 출신이죠. 이몽학이 민심의 불만을 선동하여 충청도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임진왜란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불탔다는 얘기죠. 불국사, 경복 등 주요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약탈당했고, 사고의 실록도 전주본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 실록을 보관하는 곳을 사고라고 했죠. 그래서 4대 네 곳에 이 실록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죠. 성주, 전주, 춘추관, 충주. 4대 사고죠. 4대 사고예요. 사고를 쳤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창고 고자입니다. 창고 고자. 이 고자가 역사사자의 창고 고자.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했던 이 실록을 보관했던 장소가 뭐예요? 사고다 이 말이에요. 4대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뭐다? 성주, 전주, 춘추관, 충주였죠. 근데 뭐 다 불타버렸고 뭐만 남았었다? 전주본만 남았었죠. 그 다음 조선의 집권 세력. 임진왜란 이후에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니, 이 지배 세력은, 집권 세력은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임진왜란이 발발했으면 석고 대제를 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정치 철학을 가지고 나오고 경제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요, 유교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고자 주작 이념의 교조화가 더욱 심해졌다. 이 성리학이 더 심해졌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다음 명나라가 도와줬으니까 명에 대한 존화식 중화 사상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붕당 정치도 변질돼요. 붕당 정치가 지들이 붕당 정치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진짜 대비도 못했는데 붕당 정치가 더 심해져가지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딱 그 짝입니다. 그 짝. 대통령도 지배계층이 백성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지배계층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된 거죠. 국내적으로는 그랬고요. 국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 문화가 발전합니다.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 발달에 토대를 마련하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빼앗아갔으니까, 잡아갔으니까. 그리고 명은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이후에 여진족이 금나라 후금을 세우고 나중에 청나라로 성장하죠. 일본은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합니다.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해갔고, 성리학자와 우수한 활자 인쇄공 및 도자기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가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본에 잡혀간 도자기 기술자 볼까요? 이삼평. 나중에 일본 도자기의 시조가 되었죠. 도자기 기술자들은 일본에 끌려가 일본 도자기 발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에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 어떤 놈들이, 일본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에요. 임진왜란이 도자기 전쟁이라니 말 가짜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와요. 일본 놈들은 정말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임진왜란 일으켰죠. 나중에 조선을 또 식민지로 지배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잖아요. 이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끼친 피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 반성하지 않는 민족, 반성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 일본을 왜 자꾸 당하냐고요. 명의 쇠퇴와 여진족의 성장. 조선과 명이 일본과 싸우는 동안 북방의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여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였다.